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보수 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충북 북부권과 중부 3군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주 현도면에 추진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오는 7월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청주시는 주민 설득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재개발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틈이 생겨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짓기라는 주제로 공예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습니다. 옥천 방문에 앞서 오전에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들렀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어려운 나라 사정에 부모님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공과 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시던 모습, 그런 가르침이 많이 떠올라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밀려오듯이 생각이 많이 나는 어머니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모두 찾았고 박 전 대통령 예방도 이뤄졌습니다. 탄핵이 되고 지금 집도 다 뺏기고 달성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첫 외부 행보로 김 후보와 같은 일정을 짜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지층 결집을 넘어 보수 진영의 단일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의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작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던 차에 또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셨다는 이제 소식 뉴스를 듣고 그냥 저도 문득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기도 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의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중부 3군과 북부권을 돌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생 경제 살리기는 진보 보수가 없다며 소중한 한 표로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수석부위원장이 자신의 고향인 단양을 찾았습니다. 구경시장 상인들과 손을 맞잡고 민심을 경청하며 접점 유세를 이어갑니다. 보수가 강한 북부권이지만 민생 경제 살리기엔 진보 보수가 없다며 국민만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충청도를 바꿔보자고 호소했습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민생 경제를 펼치겠다, 실용적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안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전통시장에서 펼쳐진 유세전에서는 충북의 굵직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대거 힘을 보탰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는 음성의 수건인 중부내륙선 지선 설치 공약이 이행되도록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해 주셔야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음성의 수건 사업인 저 감곡역에서 금왕음성으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이번에 반드시 만듭시다.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시민의 손에서 나온다며 총알보다 강한 한 표로 압도적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 중부 3군이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겠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비공개 일정으로 청주를 방문해 조용하지만 묵직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전 투표일을 앞둔 민주당은 광폭 행보로 중도 보수층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새로운 청년연합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충북 지역 10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제안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한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현도면에 추진 중인 재활용 선별센터 주민설명회가 대책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청주시는 선별센터 명칭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주민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는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오는 7월 착공 예정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m입니다. 청주시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청주시가 마련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70대 여성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절차에 진행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행정을 한다면 저희 현도면은 행정소송과 주민의 절제적인 이 저지로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이달 초 이장단 대상 경과 보고에도 비대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회수센터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해서 못 사는 동네가 된다. 사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반대를 하시더라도 전체 사업비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국도비로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난해 4억 원에 이어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청주시는 사실상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만큼 늦어도 오는 7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때까지 주민 설득에 계속 나설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CJB는 지난 9일 보도를 통해 재개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주택 파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틈이 생겨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쩍쩍 갈라져 있고 아스팔트가 덧입혀진 흔적이 보입니다. 움푹 파인 구멍에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돌들이 채워졌습니다. 사직동 재개발 공사장과 원주민 주거지 사이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도로 균열이 심해서 이미 아스팔트로 뒤덮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벌써 구멍이 생겼고요. 볼펜 한 자루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더 기다란 꼬챙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깊은 구멍이 생긴 겁니다. 지하실 파면서 이게 그냥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설비하고 건설도 해봐가지고 이 집이 전부 다 물 위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근데 지하실을 파고 나니까 이게 그냥 물이 수반이 한쪽으로 전부 몰리니까. 땜빵을 한 자리인데요. 땜빵을 하고도 벌어지니까 여기에 나무로 박아놓은 자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안전사고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전문가는 아파트 건축이 균열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10m 이상 파고 들어가거든.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뭐 한 1m 몇 미터 안으로 푹 꺼질 수도 있어요. 평상시라면 도로 관리는 청주시가 맡지만 재개발 기간에는 조합이 맡게 됩니다. 어차피 공사가 끝나면 관리 책임이 다시 청주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합 측은 땜질식 보수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수 공사를 해주는 걸 맞아요. 이쪽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현재는 실 거예요. 현재한테 도로도 식단을 주고 있다는 아니에요. 도로 균열의 원인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없는 이 공백 기간에 재개발 구역 원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주시 알림동의 한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알림동 0.44헥타르의 사과나무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발생 건수는 14건, 피해 규모는 5.1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청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예축제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비엔날레는 세상 짓기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공예의 가치를 더 가깝고 친숙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예축제인 2025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주제는 세상 짓기. 의식주 전반에 깃든 공예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사의 핵심인 본전시에는 밀랍 조각으로 유명한 프랑스 모나오렌 작가를 비롯해 전 세계 17개국 11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역대 최장인 60일간 열리는 만큼 참여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과 전시장 곳곳에 다양한 관람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전시장에서 보다 많은 작가들이 만든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전시장 안에서 직접 만들고 그 공예품을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그 퍼포먼스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또 처음으로 국내외 예술기관이 함께하는 협업 전시도 진행됩니다. 영국의 허트워스 미술관, 인도의 국립공예박물관, 그리고 청주 지역 작가들이 섬유공예를 주제로 한 협업 작품을 가장 먼저 청주 비엔날레에서 공개합니다. 기업과 지역, 그다음에 기업과 공예 비엔날레가 손잡고 이 공예 비엔날레 가치를 더욱 드높이면서 K컬처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역대 가장 많은 70개국 작가가 참여한 청주국제공예 공모전과 태국 초대국가전까지 공예의 깊이와 다양성을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주 문화재조창 일대에서 열립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지역 154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유권자는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한편 충북의 역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은 19대 대선 25.45%, 20대 대선 36.16%였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도내 유권자 수는 137만 8,755명입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유권자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청주 읍면동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시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구 현도면의 유권자가 주민등록 인구 대비 96.8%로 가장 높았고 청원구 북이면 96.33%, 상당구 미원면 96.09% 등 18곳에서 유권자 비율이 90%를 넘겼습니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단순한 고령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낸 것으로 공공정책 전반에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남 김해 일원에서 나흘간 열린 54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충북 선수단이 13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충북은 34개 종목에 선수단 1,100여 명이 참가해 금메달 44개와 은메달 34개, 동메달 56개를 따냈습니다. 특히 야구 종목에서 석교초는 우승을, 세광중은 준우승을 차지했고 양궁에서 이원초, 신동주가 5관왕, 용성초, 김다을이 4관왕에 올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가 마련한 2025 충북도 뷰티 페스티벌이 오늘 미용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대학교 계신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충북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와 미용기자재 박람회, 헤어쇼 등 K뷰티 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충주시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임산부를 모집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정이나 임신부 194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약 20%는 자부담으로 희망자는 출생증명서 등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천시가 콘텐츠센터 제천 창공의 입주자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세명대 상생 캠퍼스에 위치한 제천 창공은 영화와 영상물, 출판,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자들에게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지원되고 콘텐츠 산업 계약과 저작권 관련 자문 등도 제공합니다. 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영 주차타워 3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합니다. 1시간 무료 이용 시간 초과 후에는 매 10분마다 100원이던 요금이 200원으로 조정됩니다. 야간과 일요일에는 매 1시간마다 200원으로 이용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